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간밤 발표된 PPI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촉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마찬가지로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4월 이후부터는 상호 관세를 본격화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표까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더 철저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전문가님. 네. 전화 많이 안 받았어요? 전화요? 네. 어떤 전화일까요? 아, 피겨에서 금메달 땄다고. 아, 맞아요. 이름이 똑같죠? 저랑요? 네.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네, 네, 그래, 맞아요. 피겨에서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희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해주셨군요. 네, 정말 안팎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또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시장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과연 2,600선을 또 탈환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주고 있고요. 0.55%의 상승률입니다. 수급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3월 20일까지는 좀 불확실성 남아있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또 4월부터 관세 이야기까지 들어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길어질까 봐 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이제 뭐 불확실성의 지속적인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한 스트롱맨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4월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물음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은 관세 카드로 지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즉 내가 갑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다. 이건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그 트럼프는 철저하게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가가 지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카드를 먼저 탁 꺼내 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점차 뭔가 협상을 하나 둘씩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에서, 즉 우리가 뭐 네고시에이션 할 때 결국은 우위를 차지해가면서 가보겠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은 약간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3월 20일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 즉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외 변수적 요인, 즉 이제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대내 변수적 요인, 그 내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내생 변수에는 결국은 제 감사보고서 시즌이라든가 지금 국내 증시의 약간의 불안전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 올라도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빠져도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방에서는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지난달부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한 부분이 맞아 떨어져 갔으니 잘 대응해서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널을 여러 군데 돌리시면서 보시면 뭐 헷갈려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근데 저희 말이 제일 맞았으면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힌트를 잡으시고 그 힌트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업황을 좀 공략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지금 시장은 불건전성 그런 부분을 띠고 있죠. 그런데 항상 시장이 이런 부분을 지나고 나면 합리적으로 회귀하고 현실적으로 회귀하고 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모아가는 전략을 펼 것이냐 아니면 짧게 끊어쳐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펼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해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들이 남아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내외 변수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하단 자막을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질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 보신다면 그 전략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전 강의죠. 이걸 종목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방송 전에 제가 BHI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BHI가 지금 또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바로 어제 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2월 달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제 또 공시에 대한 분석을 하나 더 해드렸죠. 결국은 지금 매출이 그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제가 그 알가님 그걸 통해서 다국적 회사죠. 거기에 이제 500억 수주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어제 이제 또 새로 공시가 나왔던 것들은 한국 수자원 거기서 또 500억 정도의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얼빈 일렉트릭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1,400억 가까이 되는 수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조단위 수출을 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BHI가 지금 가격이 지금 신고가인데요.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최소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만한 수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점 잘 들으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되겠고 우리 앵커님이 추세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전에 이제 BHI 추세 완전 탔는데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제 점점 강의에 훅 빠져서 이제 강의에 집중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 단기는 추자연이잖아요. 예, 예. 추세 봐야죠. 예, 추세 봐야죠. 이제 우등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힘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온 강의에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짚어드렸고 오늘은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든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건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제 바로 실전 강의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점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제 잠깐 강의를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비비고 열풍의 CJ제일제당 해외에서 날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비고 열풍이 왜 부느냐. CJ제일제당 그럼 실적을 한번 볼까요? CJ제일제당의 실적이 2023년,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자, 매출은 약간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8,195억에서 자, 얼마가 됐느냐? 1조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323억이 돼 있어요.
영업이익은 갑자기 왜 그렇게 확 늘었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답이 4분기가 해외 비중이 52% 사상 최고를 차지했다. 미국 만두 점유율의 41%를 넘었다. 자, 우리가 의식주 얘기했어요, 그죠? 의식주 주들은 언젠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드렸었는데 특히 이렇게 뭐 CJ 제일제당은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그죠? 이게 설탕에서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CJ 쪽에서도 굉장히 뭐 큰 회사예요, 사실은. 근데 비비고 열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비비고 만두 드셔보셨어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네. 예. 비비고 군만두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비비고 군만두. 그냥 뭐 웬만한 우리가 이제 군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먹는 군만두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합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기 있는 이유가 있죠. 육즙이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해외 입맛에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그랬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막 외국어로 적힌 글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들이 보이면 쉽게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엔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이제 제품들 우수하니까 그리고 저런 유명 가수들도 먹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 광고의 어떤 효과에 힘입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맛까지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에 막 뜨기 시작한 주식이 있어요. 뭐냐? 불닭볶음면. 바로 삼양식품이죠. 이게 확 뜨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에 대한 뭐가 생겼냐면 K푸드에 대한 또 트렌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J 제일제당의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다음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오리온 실적이에요. 오리온은 매출은 23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2조 9,100억에서 3조 1,000억 이렇게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뭐 CJ 제일제당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자, 영업이익 즉 순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2조를 매출이 발생했는데 4,924억이 이 영업이익이 났고 3조 1,000억을 매출이 발생했는데 5,436억이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얘가 훨씬 영업이익이 크네요.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얘는 1조가 넘었지만 매출 자체가 17조예요. 영업이익은 1조가 넘었지만 매출 자체는 17조예요. 뭔가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 광고비로도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고 얘는 매출은 오히려 CJ 제일제당에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오리온이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니까 얘가 영업이익은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자, 오리온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65%. 그죠? 그리고 오리온이 그러면 이래 따져도 오리온이 조금 낫죠? 부등호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다를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한정적이니까 돈이 뭐 무한대로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되지. 그렇지만 돈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교 우위에서 뭐가 나은가를 일단 따져봐야 돼. 오리온이 좀 낫네. 거기다가 오리온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오리온의 자회사가 뭐가 있어요?
오리온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리가켐바이오. 이거 있잖아. 이거 한번 얘기 들었었잖아요. 기사 보면서 리가켐바이오가 지분을 오리온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됐느냐? 볼까요? 반영이 거의 안 됐어. 지분법 이익이. 물론 지금 CJ제일제당의 주가는 굉장히 저점에 바닥에 있어요. 영업이익이 전해하는데 왜 저래 바닥까지 갔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CJ제일제당의 주가는 완전 바닥권 영역인데 그때 우리가 오리온을 얘기했죠. 리가켐바이오 얘기하면서. 이거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가의 모양도 지금 오리온이 나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비교 우위를 봤을 때 오리온이 낫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산업적 분석에 의해서 이게 부등호 표시에서 이게 낫다라고 표시됐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이게 나아지게 된 거예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결국은 이게 부등호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도 오리온이 난내가 되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오리온이 나아지게 된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리온의 차트가 낮기 때문에 이게 낮기 때문에 이걸 비교 우위에 봤을 때 이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다 썼어요. 산업적 분석에서 이 기사를 왜 하필 오리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겠어요. 오리온하고 CJ제일제당을 이렇게 왜 기자분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겠어요. 비교해보니까 이게 낫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뭐가 있다고? 리가켐바이오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 그 다음 차트 모양도 등호가 이렇게 된 거죠. 산업적 분석이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오리온을 우리가 어제 처음 짚었다면 이 얘기 우리 어제 처음 짚은 거 아니잖아요. 오리온 그때 리가켐바이오에 대한 기사 그걸 하면서 오리온이 이 리가켐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분의 가치를 지금 지분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보자고요. 효용가치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용가치성 높아요, 안 높아요? 먹을 거는 언제나 효용가치성이 높습니다. 제가 뚱뚱해서가 아니고 먹을 거는 언제나 효용가치성이 높아요. 왜?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홀쭉하신 앵커님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하루에 2끼, 3끼 먹어요. 그 어찌됐든 2끼, 3끼는 먹네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저도 2끼, 3끼 먹거든요. 네. 뭐 잘 산다고 4끼, 5끼 먹는 거 아니고 네. 못 산다고 한 끼, 뭐 굶거나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거의 먹는 건 비슷해. 그래서 효용가치성은 언제나 먹는 제품에 대해서는 효용가치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부호가 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미래가치상에서 어떤 이게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다. 뭐 콩 하나가 음식을 이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음식이 나오면 이거 굉장한 미래 가치성이지. 사실 근데 이거 가지고 미래 가치성을 논할 수는 없어요. 예, 군만두는요, 예,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있어 왔던 거잖아. 그게 지금 미래 가치성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거니까, 그죠? 만두는 그렇게 있어 왔잖아요. 라면은요, 조선 말 때 들어왔잖아. 라면도 있어 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이 미래 가치성을 따지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미래 가치성은 뭐냐? 결국은 한국 음식의 그러니까 미국 만두 시장 점유율,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고성장, 해외 매출 비중 65%, 만두 점유율 41%, 해외에서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음식들이 이제 K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K푸드라는 굉장히 큰 이름을 달고 지금 해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게 미래성이에요. 왜?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한국 음식은 약간 단짠, 달고 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매콤하고. 자, 앵커님 해외여행 자주 나가요? 자주는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근데 희한하게 그 며칠 아니잖아요. 그죠? 해외여행 네. 나가면. 며칠 아닌데도 그 나가 있을 동안 한국 음식이 땡긴 적이 있죠. 엄청 땡기죠. 엄청 제가 땡기죠. 인천공항에서 짬뽕을 먹었는데 네. 그 직원분이 해외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 며칠 아닌데 희한하게 고추장을 챙겨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음식의 어떤 특유의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 맛이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길들여지면 이들도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가 계속 생길 거란 얘기지. 먹어보면 맛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저기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다문화 사역을 합니다. 다문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역을 하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래서 이제 타문화라고 안 하고 저는 이제 다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에게 한 번씩 뭐 먹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면 떡볶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브랜드가 거기에도 있대요. 스리랑카도 있고 다 있대요. 캄보디아에도 있고 이미 진출해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한국 떡볶이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K푸드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주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주가가 이게 이렇게 된 게 과연 뭐 이제 이게 내생 변수적 이 회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뭐냐?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같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K푸드의 업황은 살아있죠. 왜? 지금 수출 비중이나 이런 거 보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음식 한번 길들여지면 쉽게 못 끊어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주가는 시장이 죽어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건 항상 시의성이 있지. 항상. 어떤 이게 뭐 미래 트렌드로서 작용하는 시의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그래도 항상 의식주는 항상 시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살 수 없고 안 입고 살 수 없고 빨가벗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 우리가 왜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왜 그리스나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그리스나 저런 유럽은 철학이 발전했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느냐? 내가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그들은 사실 따뜻하다. 지중해 있는 국가들은 사실 따뜻하다. 그러니까 모여서 입하고 하는 거야. 먹을 게 풍족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겨울이라는 철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을 지어야 돼. 그게 부동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쿠바 안 가보세요. 저 쿠바 안 가보고 깜짝 놀랐는 게 하루 종일 음악합니다. 하루 종일 기타 치고 밖에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 따뜻하니까. 거기서 잔다니까. 그 집에 대한 개념에서 아마 자 쿠바나 그리스나 이런 데 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차리면 망할 거예요. 집이 뭐 크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자면 얼어 죽어요. 입 돌아갑니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집이 간절히 필요한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야야 집은 꼭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집을 제일 먼저 살아. 이게 이제 부모님 세대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성은 항상 있어요. 의식주는. 알겠죠? 그 다음에 방향성. 애들이 뭐 CJ 제일제당 이상한 거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식음료 쪽으로만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했던 쪽.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식음료 쪽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제 지분을 통해서 바이오 회사의 어떤 근데 바이오 회사 되게 좋은 회사지. 리가캠 바이오. 그런 회사들을 했으니까 방향성도 맞아요. 재무 안전성. 지금 방금 살펴봤잖아. 재무 안전성 얼마나 좋아요. 매출 17조, 영업이익 1조. 그다음에 매출 3조, 영업이익 5천억. 올해 처음으로 5천억. 얼마나 좋아. 재무 안전성. 산업 안정성. 먹을 건 항상 산업 안정성이 좋습니다.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가격 안정성. 주가도 좋잖아. 주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닥인데.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오리온이 낫다는 결론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를 살펴봤어요.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단기예요? 중장기예요? 중장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중장기를 살펴본 겁니다. 오늘 오를걸? 오리온도 오르고 얘도 오를걸?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건 안 올라도 결국은 사놓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 빠바바 올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실전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이 종목을 하나 선택해가 매수를 하는데 요 정도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주식 투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님한테 우리 그때 여쭤봤잖아요. 집 혼자 사느냐,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그 집 고를 때 어떻게 했느냐, 물도 틀어보고, 그죠? 벽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도 띄보고 이렇게 다 집을 사면서 이 주식을 살 때 오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을 사듯이 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체크 안 해봐. 이 뭐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이런 거 체크 안 해보고 이런 기사도 안 봐. 그래갖고 덜렁 주식 사. 그래갖고 산업 별로 안 좋네. 시장도 별로 안 좋네.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는 거라고? 거꾸로 가는 거라고.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들어가서 종목 선택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뭐 그래 급해.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뭐 평소에도 좀 급한 성격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앵커님 보면 원래 차분하죠, 성격이. 네, 좀 차분한 편입니다. 네, 굉장히 느긋한 것 같아요. 근데 투자할 때는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급해져요. 급해지죠, 마음이. 네. 그리고 여기 그렇게 차분한 분도 여기만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져. 그리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돈 현금 비중이 있어. 뭔가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현금이 남아 있으면. 네, 예수금이 남아 있으면 뭔가 매력적인 종목을 봤을 때 이거 살까 막 유혹이 더 커지죠. 현금 남아 있으면 불안하고. 네. 그래,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니까. 주식은 때로 기다려. 현금 비중도 비중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주식은 좋은 친구예요. 나와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친구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내가 어찌됐든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좋은 친구니까. 그죠? 이 좋은 친구가, 자,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딱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돼. 위험한 데 가서 일을 하기를 바라요? 안전한 데 가서 일을 하기를 바라요? 안전한 데 가야죠. 그렇지. 예. 그럼 뭐 살펴봐야 돼?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죠. 효, 미, 시, 방, 근접, 재, 산, 가 9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안전한 데 가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해서 안전한 데 가가 살이 훅 쪄가 올 거 아니에요. 살이 훅 쪄가 오면서 선물 보따리를 한금 들고 올 거 아니야. 그게 수익이지. 수익을 한금 가져다 줘. 그래서 양털 깎기를 했어. 이렇게 친구의 양털 깎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 이제 확 불어온 배를 갖다가 내가 다 뜯어 먹으면서 친구가 다시 홀쭉해졌어. 그러니까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 또 친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쉬게 해줘야 될까요? 조금은 쉬게 해줘야 될까요? 계속 일하다 내보내야 될까요? 고민이 좀 되는데요. 그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친구라면 어떡하겠어. 쉬게 해주겠지. 야, 너 진짜 열심히 일했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까지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이러고 쉬게 해주겠지, 친구라면. 친구가 아닌 모양이야. 우리 앵커님은 친구를 생각 안 하네.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니 왜 놀고 있어? 빨리 나가 일해. 이렇게 내쫓는 거야. 그 친구가 계속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겠죠. 네. 그러면 살이 홀쭉 빠져가더라고요. 그럼 그 손해가 누구 거예요? 제 거가 그렇죠.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친구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심하게 노동을 시켜도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일을 하러 가도 될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위험하거나 말거나 일단 니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떠나든 내가 주식시장을 떠나든 둘 중에 한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은 확 와닿을 거예요. 친구를 그렇게 무리하게 일시킨 사람은 없어요. 친구를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일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뻔한데 왜 그걸 지금까지는 안 그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 정도도 안 따지고 들어가고 주식에서 수익 내겠다. 그 친구를 이런 좋은 곳에 보내지 않고 위험한 곳에 보내겠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위험에 빠졌어. 저 위험에 빠졌네. 손절 이럴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회사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어. 다시 살펴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복귀해보고 이래서 그때 친구를 이때 보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친구를 데려와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야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이 친구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결국은 좋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를 다시 살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친구를 하나 더 불러야 돼요. 친구 누구를 부를까요? 내가 돈이 더 없는데 친구를 누구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레버리지라는 친구입니다. 레버리지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그 레버리지라는 친구를 보내서 구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앵커님이 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이 있다. 그럼 그것도 친구의 구원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런 구원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잘 견뎌내고 오라고 격려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제 확 감이 와요? 네, 좀 옵니다. 그래. 이제 감이 오면 돼요. 우리 앵커님이 투자율만 얘기하기에는 살짝 불안했어. 왜? 이분이 단기 성향인가? 단기로는 결코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자기 성향이 단기 성향이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분이 단기 성향인가 살짝 불안했어. 근데 이걸 계속 제가 얘기해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사건이 생기는 건 그 역사적 배팅에서 옵니다. 그 역사적 배팅은 단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왜 이게 나은지 이제 딱 답이 나왔죠. 오리온이 나은지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CJ 제일제당과 오리온이 있으면 가격적인 매력은 얘가 훨씬 강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오리온이 더 훨씬 난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리온이 난내가 아니에요. 저가니까 그냥 오리온이 낫네 이렇게 CJ 제일제당이 낫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실전 강의 해봅시다. 이것도 어제 거예요. 금값이 천정부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1년 새 44% 뜀박질했고, 그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바 판매 중단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돌반지 못 해줘요. 이제 돌반지 못 해줘요. 이제 돌반지 하려고 하면 이게 한 돈에 60만 원이야. 옛날 그 돌반지 해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돈에 4만 원 할 때였어요. 한 돈에 4만 원, 5만 원 할 때니까 뭐 이제 애를 놓으면 돌반지를 기념으로 해서 4만 원짜리 돌잔치 갈 때 돌반지 선물을 하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앵커님 돌반지 받았어요? 네, 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다 현금화를 해서 어머! 아까워라. 후회돼요, 지금. 엄청 후회되겠다, 그죠? 네. 저희는 그 아이들 돌반지 선물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좀 금값이 좀 약할 때였어요. 그 아직도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예,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 팔아버리셨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그 한도들이 지금 전부 6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은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금 투자는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어느 은행이나 다 있어요. 거의 있을 거예요. 금 실물 투자라고 있다고. 그 금을 직접 사놓고 그거 하면 어제 앵커님이 대답했어. 금을 직접 사놓으면 도난의 위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금 실물 투자를 하면 훨씬 나을 거다.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이런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네라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금이 이래 오르면 금 수혜주가 있을 거고 금 피해주가 있을 거야. 금값이 오르면서 피해를 받는 기업이 있을 거야. 이런 회사는 안 들어가면 되고 이런 회사는 한번 살펴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피해주는 일단은 안 보겠습니다. 피해주는 일단 안 보고 수혜주에 대한 부분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수혜주는 뭐가 있느냐 하면 IT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 이제 환기 종목이야. 이게 좀 환기 종목이라가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회사가 뭐 있냐면 한국금거래소가 있어요. 자, 금값이 오르면 금에 대한 이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금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얘가 모멘텀이 한번 터져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만 봐야 되니까 환을 누가 중장기해요? 환기 들어가는데 누가 중장기해?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감사보고서 시장이라 특히 환기 종목 중장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한컴미드가 있어요. 요 회사는 한컴 금거래소가 있어. 거기 지분이 있어요. 뭐 이게 한컴 어차피 한컴 자회사예요. 거기 지분이 있어요. 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중장기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효미시방 근접자산가를 살펴보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추세 탔어요. 투자연이라고 했잖아. 단기로. 이건 이제 단기로 봐야 된다고 이제 결론은 내려졌어. 왜? 둘 다 위험한 주식이야. 이걸 어떻게 중장기로 봐요? 효미시방 근접자산가에 전혀 맞지 않아. 그럼 단기적인 부분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추세 탔어? 안 탔지. 얘도 추세 탔어요? 안 탔지. 추세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죠. 뭐가 안 좋았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 효미시방 근접자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추세도 안 탔어요. 자연적인 수급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 금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섹터가 형성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엘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뭐냐? 몽골에 금광산이 있어요. 금광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추세 탔어요? 안 탔지. 얘도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보장이 안 돼서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중장기로 절대 볼 수 없는 종목이야. 그 다음 고려아연이 있어요. 얘는 추세 탔었네요. 지금은 이제 조정받고 있고 이거는 인위적인 수급이에요. 얘는 실적은 괜찮아. 중장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야. 중장기로 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는 고려아연이 이만큼 뛴 거는 뭐 때문이었다? 이 뛴 이유가 나오잖아.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어요. 경영권 분쟁이야. 이거는 인위적으로 올라간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효미시방 근접자산가에도 안 맞고, 자, 이게 그걸 맞다고 해도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경영권 분쟁이 이제 이제 해소되는 측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걸 왜 들어가? 안 들어가야 되지. 안 맞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도 안 맞다는 얘기고 추세안도 안 맞다는 얘기야. 몽골에 금 있다. 이것도 지금 효미시방 근접자산가로는 전혀 맞지 않는 종목이야. 그럼 추세를 타기 전에는 이거는 뭐다? 손을 대면 안 된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여기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이 기사에 대해서 수혜주를 살펴봤는데 수혜주를 살펴보니까 금거래소가 자회사로 되어 있는 IT센도 아직 추세를 안 탔기 때문에 살펴봐서 안 되고 효미시방 근접자산가 중장기 투자자는 더더욱 아니고 단기도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땡. 그 다음에 한컴퓨터도 아직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냐? 요 두 가지만 추세를 탈 수 있을 만하니까 어디에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끝나면 돼. 이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딱 기준이 정해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앵커님 또 끄떡끄떡하고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니까 흥분 안 할 수 있겠죠. 네, 하나하나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 그 중요성을 좀 알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이 앵커님의 미모를 보고 막 몰리더라도 봐라 오늘도 또 좋아한다. 막 몰리더라도 하나하나 따져보란 얘기예요. 얘는 알겠습니다. 어떤 그거를 다 따져봐도 결혼하면 확 바뀌는 게 남자야. 매수하면은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매수하면 확 바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뭔가 체크 못한 부분이 있나 해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걸 인정은 해야 돼. 내가 잘못 체크했구나. 빨리 인정하면 돼. 주식이 안 좋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손절을 할 건지 구원투수를 보낼 건지도 결정하면 돼.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내가 결정하는 거지. 부모님 결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이게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감이 확 오죠? 네, 기준을 딱 잡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또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오늘 공시 살펴볼 거예요.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증감 비율. 매출액은 21% 늘었어요. 크게 많이 안 늘었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588% 늘었어요. 법인세 이익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은 330% 늘었어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제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제우스. 쫙 왔다가 지금 주가를 다시 싹 올라가고 있죠. 이 회사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반도체 지금 관세 부과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요? 식각 장비. 또 하나. 로봇 부품. 지금 로봇주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얘 안 간 이유가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로봇 부품 회사인지도. 근데 실적이 저렇게 늘고 있어. 효, 미, 시, 방, 근, 접, 재, 산, 가 다 맞았다. 가격 안정성까지 있어. 심지어. 그죠? 거기다가 어닝 얼스 케이크까지는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매출액은 크게 안 늘었는데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당해 사업연도 매출 규모 굉장히 커요. 지금 4,900억이지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자 시장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같이 빠진 거예요. 업황은 살아있어. 이건 뭐라고? 찬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찬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자 뭐가 돼요? 내가 주식 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옛 선인들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펴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거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우리가 투자 전에 필수로 살펴봐야 하는 요소들, 효미, 시방, 근접 재산가 이렇게 9가지 요소를 항상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식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 9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그 중요성을 더욱더 느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의 공시 분석은 또 제우스라는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더욱 자세한 전략과 대응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의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